큐브이면은 더 극단적으로 물을 안 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큐브로 파고 싶잖아요. 그럼 배지 안에 잘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안 마르니까 그때는 한 번만 줘요. 또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광이 좋을 때 아주 세다 그러면 한 번만 주고, 예를 8월 달에 광이 9월 달에 너무 세잖아요. 그때는 한 번, 두 번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 먹으라는 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르지 않으라고 주는데 물이지 이것들은. 그래서 큐브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주는 이유가 큐브와 큐브와 앞면이 배지가 서로 붙게 하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자료 배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후에 사용 초기에 슬러브를 대지 않고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충전 방식을 쓰고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자료 방식으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이들요. 그럼 포유 배지들은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배디 설치 경사를 볼게요. 요 배디 설치 각도예요. 보면은 0.5에서 1.5% 있죠. 그러면은 100m당 0.5에서 1.5의 경사가 필요하다 돼 있죠. 그 온실이 보통 100m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쪽을 50cm, 내가 1m로 했으면 저 반대편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대로 하면 50cm가 나오죠. 그럼 너무 차이 나요. 작업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구배를 50m 끊어요. 50m 끊어 어떻게 돼요? 20cm면 되죠. 그래서 내가 가운데서 이걸 저 100m까지 구배를 잡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기까지 0.5로 잡으면은 50cm가 나는데 이거를 양쪽으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예를 들어 통로에서 50cm 양쪽으로 끊어버리면 양쪽 20cm면 돼요. 또 하나가 그렇게 못하고 100m로 갈 때는 중간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구배를 중간에서 잡아요. 양쪽으로. 그러면은 양쪽이 20cm가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0.5% 정도를 주라고 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뭐 0.23도 가긴 가요.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때는. 그렇지만 기본은 0.5% 정도가 기본이라는 거. 이것들. 그래서 0.5%면은 100m 온실에서 50cm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작업이 좀 어려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1m, 그러니까 100m 온실에서 한쪽은 1m, 한쪽 80cm 정도에서 0.5%,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저희가 20cm 정도 구배를 20cm 높낮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배를 50m로 잡아버리면 0.5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 되죠.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구배를 좋아요, 그렇죠. 할 때부터. 제가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저기도 우리가 눈에로 볼 때는 빵 뜯어버릴 텐데. 저기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그렇고 만약에 저희도 구배를 0.5 잡아놨어요. 근데 100m가 되면요, 저희 짧으니까 차이가 안 보이잖아요. 100m가 되면 50cm예요. 1m가 되면은 이쪽에 1m 여기도 시작했는데 저쪽 가면은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작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1m인데 80cm는 돼요. 보통 우리가 1m, 그러니까 100m짜리 배지는 1m, 오실은 1m 80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50m에서 50m를 끊어야 구배가 어떻게 잡히고, 그러니까 가운데서 물을 어떻게든 양쪽으로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가 이거 나온 김에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온실 있잖아요. 이게 온실 구배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온실 지분 구배를 그래도 어떻게 해주냐면은 100m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붕이 이렇게 이게 지붕이에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 길이가 있잖아요.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 자 이렇게 이 시대 그림 너무 오래돼. 하여튼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이 보면 사실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배를 만약에 2% 3% 주면 여기라는 20cm 이상 차이가 나. 그러니까 6m고 그러니까 구배 높낮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가운데도 구배를 넣어서 구배를 이 높낮이를 양쪽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배를 적게 주는 한 번 그게 구배가 지붕 구배는 뭐예요? 그 우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둥들 있죠. 이 기둥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요 지붕 요 기둥을 물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요 기둥이 뭐냐면은 우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구배를 작게 둬도 되죠. 이해가 안 가나요? 이 기둥이 저기 이제 물바지예요. 물이 이제 비가 오면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배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요새같이 폭우 내리면 어떻게 지붕에 이렇게 물이 물이 40cm, 50cm에도 물이 이렇게 막 흐를 거야. 100m가 되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압력 때문에 물이 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좀 그걸 안 좋잖아요. 그지? 물이 셀 수가밖에 없고. 왜냐면 온실이라는 거는 비싼 유리를 알루미늄바로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그럼 요 틈이 어떻게 될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닐로 해도 그 비닐로 물린 다음에 패드 끼우고 사철 끼우잖아요. 그럼 여기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있으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압력을 감축되려면 이 중간에 물바지들을 갖다가 우수로 사용하고, 어차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중간에 온실 바닥에 땅을 파가지고 관을 묻어서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온실이에요. 온실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빼준다고 하면은 지분 구배가 작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이. 그러면 그게 외부인가요? 아니 내부 기둥이. 내부 기둥이 우수관이. 내부 기둥이 그러니까 빗물이 아니고 스며들어. 아니 빗물을 이 기둥으로 빼요. 그 소리는 내 처음 듣는. 틈새로 들어오는 빗물. 아니. 빠져나오는 그냥 빗물. 그렇죠. 이게 보면 이게 지붕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구배가 작다고 하면 물이 이렇게 고일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똑똑 떨어져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김제 사건 있었죠? 네. 바로 이거예요. 뭔지 사고. 김제에서 문제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구배를 배대에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온실에 다 구배를 주는 거예요. 지붕이 당연히 물이 얘도 배드도 구배를 주는 이유가 물이 흐르니까 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왜 주느냐면은 물이 흐르잖아요, 이쪽으로요. 예, 물이 흐르니까 구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빗물을 구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쌓이게 되면 이렇게 이 상태 같으면은 이렇게 지붕이 내가 튼튼하게 앉아요. 이게 지붕을 왜 튼튼하게 앉으냐면은 튼튼하게 무거워져. 그럼 돈도 많이 들고 기둥도 더 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알루미늄 바로 이렇게 물어놨거든. 알루미늄 바로. 알루미늄 지가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 압력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30m 저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그냥 비가 100mm가 1mm가 돼서 다 빠져요. 근데 이게 100m가 되면은 아니 200m가 되잖아요. 김제같이 이럴 경우는 200m가 비가 내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붕을 이렇게도 만들어서 기둥에서 물을 빼고 이렇게 우수관로를 바닥으로 만들어서 빼겠죠. 그러면은 구배를 작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들요. 우리가 구배를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속이 빈 관을 거기다. 다 기둥에 속이 폈잖아요. 예. 그래서 파이프랑 연결하고 밑으로 빼죠. 나가게. 예. 근데 공답이 더 들죠, 대신. 지금 200m면은 몇 미터 나가시는 거예요? 저 기둥 보통 10m, 20m 하나씩 다 나와. 기둥은. 그러면 그거 다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새 자연 재해가 발생하니까 요새 우리가 고민 중에 하나가 비가 시간당 이제 진짜 50일 정도 어떡할래? 그러면 온실 안에 여기 무슨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요새 살짝 고민이 생기잖아요. 요거 여기서 터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걸 무제한 크게 만들었다. 그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또 요즘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시작됐어요. 요즘에는 하도 비가 옛날에 시간당 10mm 정도 시간당 10mm 정도면은 이렇게 많이 오는 거라고 했는데 뭐 요새 시간당 50cm, 50mm 뭐 50mm씩 막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이거 시간당 50mm 내렸는데 1시간 오고 끝이면 상관없는데 뭐 하루에 50mm 내려버리면은 뭐 이거는 이제 뭐 50mm, 그때 100mm, 150mm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파이프를 두껍게 해야 되는. 그건 돈이 아니면 구배를 바깥에 줄 때 예. 아까 100m일 때 1m 80에 예. 하듯이 그걸 갖다가 보면 100m에 여기는 70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고 예. 마지막에는 바로 이제 하우스에 떨어지니까 한 1m를 물을 빠지게 하더라고요. 예. 하우스에 피해주니까 그럴 때 구배를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구배를 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구배를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요. 네. 저희가 가장 큰 이유가 그 에너지 문제예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 구배를 크게 둘수록 온실 온도 편차가 커져요. 반듯해야 돼. 네, 온실 편차가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사용하고 온실 내부의 편차를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50cm면 진짜 그게 에너지 비용하고 연결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어요, 크죠. 그 측고가 제일 높은 데일 거 아니에요? 측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또 어차피 다 하고 안 하고 들어가요 오늘. 이거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떨어져서 이렇게 회수가 되는데 이게 9배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당연히 예,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압력이 걸리죠 이쪽에. 그럼 이 틈이 어떻게 돼요? 틈이 더 생기. 틈으로 더 많은 공기가 빠져나가요. 1차 에너지 비용. 두 번째 뭘까? 여기랑 편차 온도 편차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9배가 작으면은 덜 나가고 열도 편차도 줄어요. 반면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편차는 커지고 에너지 비용은 더 들어가요. 물 빠지면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물 빠짐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 빠짐 유지하면서 예, 그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 중간 한번 잘라주는 게 좋겠네. 일단 지붕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간에서 양쪽 옷이 기를 경우에 100m 되면 중간에서 이렇게 9배를 이렇게 줘버리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체면 그거 안 주면 나중에 엉망될 것 같아. 모르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체들은 9배 이렇게 주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죠. 과학적이네요. 예, 그렇죠. 예.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온실이라는 게 가정에 하나 있어요. 불안전한 건물이라는 거, 그리고 틈이 많다는 거.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완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더니 요즘 기상이보가 되니까 야 진짜 비가 더 많이 오면은 이 온실의 안에서 이 안에서 있는 게 터지겠는데 이거 이렇게 또 돼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배들 검사문으로 갔다 이제 거기까지 갔죠. 이제 그다음에 호수정 코이어 배지를 감싸고 있는 비늘이 양 끝이 5cm 정도 여유가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탁탁 치해서 하셔야 되고요. 보면 이게 쏠리지 않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좀 넓게 필요한 얘기예요. 양쪽으로 다 펴놓고 자료의 양옆 남은 부분을 위로 접고 올리고 정접필거와 포수시키고 이거는 제가 이 방법은 뭐냐면은 배구가 뚫어지지 않아 있다. 배골이 안 뚫려지지 않고 내가 배골 뚫었다는 가정이에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포토가 되면 포장 안에서 배지 한쪽 뚫리지 않고 점검하고 한쪽이 뚫리면 한쪽이 너무 빵빵하고 그래서 비생겨지면 좋지 않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빵빵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청봉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 가로 세로 10cm로 제심 부위를 뚫어준다. 이거 뭐냐면은 위에요. 배골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배골은 당연히 안 뚫려 있어. 정식구도 이 당시에는 정식구도 안 뚫려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식구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뚫어 있는 게 있고 안 뚫려 있는 건데 정식구가 안 뚫려 있는 경우는 정식구를 와서 10cm 뚫으라. 그다음에 호수 및 배지 전처리가 지나면 전처리가 끝나고 나면 정식구와 정식구 사이의 배수구를 뚫어준다. 배골을 뚫어주라는 얘기들이 들어요. 이 정식구는 별개의 문제예요. 배골은 정식구는 위에 나무를 심는데 배골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제품 중에서는 일부가 정식구도 안 뚫려 있는 게 있었거든요. 정식구조차도. 근데 지금은 다 뚫려 있죠. 배수 및 배지 전처리 끝나면 있고 코이어 재배를 할 경우 배수험이 있는 신규 배수험은 절대로 안 되고 폐수험이 있으면 아무리 적게도 포수를 할 수 없어 배지 안정할 수 있다. 지금 옛날에 이런 배지가 있었어요. 배골 중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데 포여 배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배지 모양 바닥이 요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보면은 요거 얘기 아니라 이거 말고 그러니까 배코리는 절대로 뚫어지 말라는 얘기예요. 뚫어지 말라는 얘기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건 지금 옛날에 이렇게 된 배드가 바닥에 이렇게 된 게 있었거든요. 이거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 배수험이 있는 거는 배코 구멍 뚫려 있는 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만 해도 배콜은 뚫어있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10년 이후로 이제 있고 좀 파고 심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파고 심는 모습이 이렇게 정식구를 갖다가 정식구 아니라 배지를 구멍을 파고 하나씩 심고 있죠. 정식과 정식구 사이에 배골을 뚫는 거는 너무 배액이 많이 될까봐 그 사이를 뚫는 건가요? 아 이게 배골 뚫을 때 이게 정식구가 이렇게 있어요. 정식구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심어놔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9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9배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배골이 정식구가 이렇게 돼 있어. 정식 여기다 심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뚫어야 돼. 그 이유가 여기다 뚫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 내려가. 뿌리가 여기도 물이 드리플 여기다 꼽아놓거든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바로 일로 빠지겠죠. 왜 물이 바로 빠져? 이렇게 일로 빠지죠. 퍼지지 않고. 왜냐면 여기가 중력 우리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뚫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겠죠. 대각선으로 가니까 어때요? 이 물이 옆으로 퍼지죠. 이렇게요. 더 퍼지지. 예, 더 퍼지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기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요새 참 요즘 들어오는 경우 중에서 실제로 제가 이제 가면은 그 좀 바꿔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정식하는 데고 구멍이 여기 뚫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뚫으라고 할까요? 어디다가 드리플 꼽으라고. 아까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가 꽂고 드리플을 이렇게 꼽으라. 여기다 이렇게 꼽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배 정식구 밑에 배코를 뚫려왔다 그러면 여기다 뚫으라고 해요. 드리플을 여기다가. 그래야 물이 그래도 잘 되나요, 전달? 이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네, 어쩔 수 없죠. 여기다 씹으면은 여기다 보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장을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지 배. 그래 처음에 한 3, 4일 뿌리 낼 때만 붙어 있고 뿌리 내리고 나면 여기 옆으로 옮겨놔요.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끌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비닐이잖아요. 비닐이야. 꼽으면은 물이 비닐로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끄고 버텨야 되면요. 이거를 드리퍼를 딱 꽂고 이거 돌려야 돼 이렇게요. 이거 구멍을 넓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돌려서 넓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물이 비닐로 넘쳐버려요. 일이 많아지죠. 근데 실제로 기계가 뚫잖아요. 뭐냐면 기계가 이렇게 해서 구멍을 탁탁 뚫어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어디 가보면은 여기 뚫어야 돼 이렇게 뚫어야 되거든요. 기계가 이렇게 정확히 못 들어와요. 대부분 어떤 놈은 여기 뚫어도 어떤 놈은 여기 뚫어도 어떤 놈은 여기 뚫어도 막 이래요. 그러면은 기계가 뚫었다 보니까 가서 내가 다 맞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코어에서 이제 그 세척이 포솔인데 세척은 이제 그 사용하기 안정한 작업인데 배진의 칼륨이나 염소, 나트륨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씻을 때는요 이제 물로 한번 씻어내고 질산칼슘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질산칼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질산칼슘을 왜 사용할까 이거를 4시험짜리로 값이 싸죠 일단. 그 다음에 칼슘이 이가이온이에요. 가리하고 교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배지에 있는 가리나 염소, 특히 그 가리나 나트륨을 칼슘이 들어가면 그 칼슘과 나트륨이 있던 자리를 밀어내고 칼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코어 배지는 염소가 그러니까 나트륨이 없다 하더라도 가리가 많은 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리가 많게 되면은 정식 초기에 칼슘 결핍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포스배 할 때 이거를 갖다 질산칼슘 처방을 해서 질산칼슘을 갖다가 그 뭐라고 하죠? 그 전처리를 통해서 씻어내는 작용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요. 보통 우리가 1톤에 한 3.75톤 타갖고 여름에는 48시간, 겨울에 72시간 정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톤당 3.75톤. 그래서 10톤이면은 한 2푸 되면 되겠죠. 뭐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2푸 정도면. 뭐 50톤이면은 뭐 톤 단위가 50톤 해봐야, 그러니까 10톤이면은 37kg 2포 되면 되고 100톤 하면은 100톤까지 쓸 일이 없거든요. 그냥 3, 40톤 쓰면은 한 10포대 정도면 충분히 될 건데 한 포대에 3만 원 안 하니까 10포 되면 3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공급 이시와 배액 이시 갖다 주는 공급을 중요하면서 공급하는 양액을 그다음에 하고요. 공급하는 양액 일단 칼슘을 넣고 포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양액을 공급해요. 양액 공급하고 맞춰주는데 요즘은 질산칼슘 쓰기 이제 귀찮아지면요 이거 2번 타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그냥 양액을 타서 그냥 포수한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질산칼슘 타고 이거 하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가 돈이 뭐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FM들하면 질산칼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비료 자체를 갖다가 얘가 배양에 공급하려는 것 같다 그냥 해서 포수하는 경우가 또 요즘 더 많다. 작물 심기 전에 하는 거. 작물 정기하죠. 보통 이거를 하루 이틀 전까지는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빠지냐면 포수라고 나면은 하루 정도 있으면 중력수라는 게 빠져요.
중력수가 뭐냐면 식물한테 해로운 물이에요. 식물은 못 먹고 스페를 일으킨 물인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중력수가 딱 빠져나가요. 그리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이 남거든요. 그때 우리 정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5, 3.0 주도 보면은 자 배수 어떻게 하겠어요? 가쪽으로 이쪽 정식구에 구배가 이쪽이면 이쪽 모서리에다가 하나 뚫고 중간에 뚫고 가쪽에 뚫고요. 그래서 이 정식구에서 낮은 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배가 낮은 쪽으로 정식구를 배액골을 뚫게 되어 있다 얘들요. 그 다음에 배액이 C가 1이라 떨어질 때까지 물로 공급하고 정식구 공급하는 20보다 하루에 30, 50분 넘게 공급하고 정식구 사용 대량을 정상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뭐냐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드신 도구인데 요즘에 그 정식을 파고 심으라고 했더니 힘들다고들 하셔갖고 드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용접해갖고 그래서 여기를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파고 심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메론 디코버 키가 크고 작고 하잖아요. 실제 드릴로도 하더라고요. 네, 드릴로 하죠. 근데 그 도구를 더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그거를 철공소에 사다가 농작을 하셔갖고 여기다 달아갖고 드릴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뿌리는 빛을 싫어한다. 그리고 절곡을 왜 한다고 했어요? 뿌리 발달 좋게 하려고 절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절곡의 반대말이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식을 위에다 이렇게 파고다면은 뿌리가 이렇게 절단을 보게 되면 뿌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뿌리가 그래도 괜찮은 면이고요. 점적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배지에 붙였다가 이제 정식하는 나무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라고 하거든요. 점적. 근데 만약에 하나만 택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떨어뜨리시면 돼요. 파고 심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배지에 그러니까 정식하는 나무 옆에서 드리퍼를 옆에 박아놨다가 한 3, 4일 있으면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만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정식한 이 정식구에서 가장 멀리 이 모서리에다가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야 돼요. 배액구에서 먼 쪽에. 잡기 끝날 때까지. 예. 그래야 뿌리 발달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붙인 것보다. 그래서 점적핀이 가까우면 뿌리가 많다고 뿌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얘기예요? 뿌리를 뭘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먼 쪽에 많겠죠. 거기를 찾아달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내가 그러니까 꼽을 때는 차라리 붙이지 말고 멀리 하라고 하거든요. 차라리 그게 어차피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붙이나 멀리 있으나 배지가 수직 배수가 너무 심한 배지 아니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펄라이트 코이어 배지인데 칩이 70% 80% 되고 물이 쭉쭉 빠져. 이거 어쩔 수 없어서 배지 옆에 붙여놔야 돼요. 저기 나무 옆에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더스트가 60%, 더스트가 40% 정도 들어있고 이런 배지들은 물이 옆으로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굳이 이론적으로는 붙인 다음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한 번만 한다고 하면은 칩이 많지 않은 배지들, 그러니까 칩이 한 40%, 50%, 60% 정도 들어있는 배지 같은 경우는 그냥 붙여서 그냥 처음부터 떨어뜨려도 문제가 없다. 얘들은. 그다음 코이어 배지는 이제 보게 되면 코이어 급액 관리가 되는데요. 1회당 120ml 기준으로 잡아요 보통. 그러면은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100ml라고 했죠. 코이어 배지는 120에서 150 정도. 그러니까 안면 배지보다 코이어 배지가 1회 급수량은 많은데 간격은 띄운다. 다량 수혜 전략을 낀다. 그래서 그다음에 배지가 너무 과습한 경우에는 한 번 공급량을 많게 해가지고 급액 킥스를 줄인다. 다량 수혜 전략이고. 그러면은 배지가 너무 과습한 경우 계절별로 언제가 과습해요? 겨울이죠. 그러면은 겨울은 물을 조금 다량 수혜 전략. 물 자체도 적게 주는데 한 번에 많이 주되 칸을 크게 띄운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0을 준다면 150씩 2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100씩 3번 주는 게 아니라. 배지가 건조할 경우는 적은 양을 자주 급획하고 배지 전체에 고루 퍼지게 확산되는 건 좋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진을 안 갖고 여기 안 들어있는데 어떤 걸 갖다 칩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잘 빠져요. 그분은 소량 다혈질이에요. 호여 배지지만 이 배지가 어느 정도는 뭉쳐지지가 않아. 찢으면 배지가요 무너져 이렇게 다 퍼져요. 그 정도 되면은 이때는 소량 다혈질을 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배지가 건조할 경우 적은 양을 자주 급백한다. 이건 뭐냐면은 배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물이 너무 잘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소량 다회절벽 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더스트가 50%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 다량 수배절벽 그때. 그다음 우리가 점적관의 크기가 큰 것보다 작은 거. 그다음 2리터 쓰죠 우리 보통. 2리터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큰 거 쓰면은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수직 배수가 된댔죠. 작은 거 쓰면 옆으로 퍼지고 그래서 우리 보통 한국 국내에서는 2리터 배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러면은 3리터 쓰는 데가 어느 나라일까요? 3리터짜리, 4리터짜리 쓰는 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막교들 지역. 예, 건조한. 그때는 거기는 물을 이제 자주 마르니까 물 양 자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쓰게 되면은 이게 간격이 너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리터라는 얘기는 내가 3분을 줘봐야 100ml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광량이 세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그 물량을 더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량 큰 걸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날씨에서는 2리터짜리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겨울철엔 여름에 광이 많은데 습이 높거든요. 대신에요. 저기 1시간에 2리터를 주는 그 양이죠. 드리퍼가 그 성능이 2리터짜리 있고 3리터라는 얘기는 시간당 2리터, 3리터가 들어가는 술로 가려고 합니다. 그 핀을 꽂는 그 관을 점적관이라고 하는 거죠. 점적핀이라고 하는데 그걸 관 호스 간호수인데 사실은 압력 보정 단추가 더 잘. 이게 달려있는 요 압력 보정 단추 있죠. 요 단추. 요게 사실 핵심이에요. 얘는 그냥 전달만 해줄 뿐인데 여기에서 다 조절해요. 사실은 2리터의 물, 그 다음에 시간당 들어간 물량은 요 압력 보정 단추가 다 해결해요. 이 안에 얇은 필터가 들어있어요. 필터가 있어서 거기서 일정 압력이 가해지면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압력 보정이냐 뭐냐? 2리터가 2바의 압력이 가해지든 0.8이 가해지든 분당 들어가는 물량은 같게 맞는 게 바로 압력 보정 단추예요. 그 이상만 되면은 그 이하만 되면 똑같다는 가정이 있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압력물이 더 들어가요. 압력 센데 그렇지만 압력 보정 단추라고 해서 그거는 물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압력 보정 단추 기준이다. 보정 단추. 점적관이라는 게 압력 보정 단추에서 걔는 거기 따라가는 물뿐이에요. 그냥 4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보정 단추도 있고 2리터가 예, 들어갈 수 있는 보정 단추. 3리터짜리 있고. 그래서 되게 막혀서 버리는 건 압력 보정 단추가 이제 고장난 거고 그 점적관은 있잖아요. 빼갖고 탁 털면은 다시 쓸 수 있어요. 그 안에 찌꺼기 건 탁 털어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농장들에서는 안 하는데 대형 기업형 농장들에서는 그 압력 점적관을 다 빼서 압력 보정단 달려 있는 상태에서 점적관을 다 빼요. 그다음에 그 소독약에 담궈놔요. 그거를 그 안에 찌꺼기 다 녹여보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죠.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적절한 함수량은 생육 단계에 따라 이제 계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70% 내외, 50% 내외라는 건 한낮의 함수율이 70% 내외. 그다음에 겨울에는 50%에서 60% 사이인데 이거는 코이어 배지 기준이에요. 안면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60%까지 올려요. 그리고 여름엔 75%까지 올려요. 왜 스페가 코이어가 더 심하다고 했죠. 아까 동영상으로 보였던 제가 무겁다고 한 배지 있잖아요. 그거 몇 퍼센트일까요? 그 정도면 70에서 75% 사이. 근데 그게 찬물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고정 근데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 한번 습관으로 넣으면은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게 아무리 변경 그게 고쳐놓은 게 그 정도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나중에 보셨죠? 두 번째 그 집인데 고쳐놓은 게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 아직도 많아요. 60% 초반대 제가 들어보면. 급여를 줄이나요? 일단은 그분은 배액을 더 뚫어야 돼. 제가 계획을 더 뚫으라고 하는데 자꾸 외국인 핑계를 대요. 자기는 제대로 알려준데 외국인이 제대로 안 한다. 딴 집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도 보면은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이어 배지는 함수율이 많아도 작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코이어 배지는 수분을 담는 수분이 크기 때문에 작물의 배지 수분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안면과 코이어의 완전히 그 상황이 딱 직접 경험해 보았는데요. 안면은요, 식물이 시들 때쯤은 배지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배지의 함수율이 20-30% 떨어져도 나무는 멀쩡하다. 그러다가 거의 마를 정도 돼야 식물이 시들어요. 반면에 코이어 배지는 그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 근데 식물이 물을 못 먹어. 물이 없다고요. 왜? 코이어는요, 물을 땡기는 힘이 강하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면을 땅속에 묻고 묘를 안면에 큐브 심어놓은 것을 제가 진짜 옛날 제가 처음 뭘 몰랐을 때요. 제가 이제 27, 8살 때 심고 남은 안면 큐브가 있었어요.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버리기 좀 생물인데 어떻게 죽여? 그거 내가 고려 갔다가 울타리 주변에다 집어넣고 땅에 묻어놨어. 물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냐면은 흙이 안면에 있는 물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안면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물을 갖고 경쟁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내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흙이 무조건 이겨요. 상조합인가요? 그렇죠. 그런 땡기는 힘이.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볼게요. 코이어가 상대에게 줘요. 흙이 좋아요. 안면이 좋아요. 흙이 좋아요. 안면이 좋죠. 내가 안면에 있는 물을 막 빼먹을 수 있잖아요. 물만재들이 힘은 내가 물을 빼먹을 때 힘이 안 들어. 근데 흙에 있는 걸 먹으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코이어예요. 코이어가 상대적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흙보다는 얘가 약해요. 그러니까 흙하고 코이어하고 싸우면 흙이 이겨. 안면하고 코이어하고 싸우면 코이어가 이겨요.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수경재배가 생산성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아니요. 적은 뿌리로 더 물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래요? 적은 뿌리로 양분과 물을 충분히 더 흡수할 수 있다. 왜? 그러니까 배지가 나무한테 물과 양분을 잘 줘요. 흙은 지가 갖고 있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얘를 땡겨 올라면 힘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물을 흡수할 때. 근데 뿌리는 그러니까 이게 수경재배는 배지가 갖고 있으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적은 뿌리로 더 많은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뿌리의 양만큼 토마토나 오이의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보편적으로 뿌리가 줘야 열매가. 그러니까 뿌리가 좋아야 맞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코이어하고 안면하고 보면 누가 더 힘이 세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건 안면 대비예요. 왜냐면 모든 연구가 안면을 먼저 했고 그다음 나중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코이어도 마찬가지로 땅에 묻잖아요. 그럼 초기에 빌빌거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태고 올라와. 왜 치고 올라오고 하면은 코이어는 부서져서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안면은 땅속에 넣으면 말라버리니까 죽어버리는데 코이어 배지를 갖다가 심어진 나무채를 땅속에 묻으면은 처음엔 좀 생주기 억제됐다가 시간 지나면은 지가 치고 올라와요. 그래도 얘는 물을 덜 뺏기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이제 흙과 섞이고 뿌리가 바깥으로 빠지면은 이제 그때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코이어 배지의 볼륨이 큰 이유가 뭐다? 뿌리가 많아야 되죠. 왜? 힘이 그러니까 배지가 너무 물을 잘 땡겨서 물을 못 갖게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코이어 배지는 물이 안면 배지보다 무겁고 물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시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거의 그러니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코이어 배지의 비율이 작다. 그러니까 안면 배지는 거의 다 말라요.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식물이 뜨는데 코이어 배지는 배지에 물이 이 정도면 30-40% 있는 것 같은데 식물이 이미 시들고 있어요. 물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작물의 하루 종일 배지 함수일차를 얘기를 하는데 작물의 생성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일의 함수량을 6%에서 8% 생생형을 유도할 때 10% 이하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몇 프로 잡힐까요? 요즘에?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 내용이고요. 요즘에 실제로는 더 많이 잡혀요. 15% 이상 잡혀요. 그래도 영양 생성으로 간다고 해서 15% 이상 그래. 실제로. 이거는 뭐 교과서적 얘기고 실제로는 항상 말씀드렸죠. 세력이 강할 경우는 편차를 점점 크게 하는데 요즘 대부분 농장에서 15% 이상 거의 15%죠. 편차를. 왜? 영양으로 너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반면에 10월달, 3월달, 4월달에요.
4월달은 편차를 크게 둘까 작게 둘까요? 작게 두죠. 왜? 생식으로 그때 꽃이 피려고 하죠. 꽃만 피려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반면에 지금 입장은 잎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차를 지금 크게 만들죠. 이것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함수를 보게 되면요. 1단계는 배액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시 전후로 보통 하고요. 겨울철에 첫 배액은 2단계는 이제 뭐 물이 이제 배액이 나와 종료된 시점 3단계인데 보통 우리가 계절에 따라 저기 3단계 같은 경우 마지막 우주는 급액 종료는 보통 11월 달에 들어가면은 거의 1시 내외 정도 끊고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됐든 딸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시에 끊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되면 거의 12시에 거의 물을 끊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2시 정도까지 물을 주고 있어요. 2시까지. 그 다음에 9월 달은 3시 반까지 물을 주고 있고 이건 포여 기준이고 안면은 조금 더 준다 물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이제 일몰 한두 시간 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안면 기준이 포여에서는 그보다 더 일찍 당기고요. 더스트를 보게 되면 12m짜리 이하 가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섬유는 30mm짜리이고 칩은 30mm 이하의 조각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섬유와 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스트라고 하는 거는 2, 3mm에서부터 12mm까지 우리가 화인 더스트 일반 더스트라고 하고 1, 2mm 그러니까 2mm 이하짜리는 화인 더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아주 가는 가루를 쓸 수 없다고 했어요. 1mm짜리 이하짜리들. 그래서 더스트가 12mm 이하의 것들은 우리가 더스트 가루라고 하고 30mm가 넘어가면은 30mm 이하는 파이브라고 하고 그다음에 30mm 이하인데 조직이 큰 것들은 우리가 두꺼운 것들은 우리 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대 4 하면 뭐가 6? 칩의 비율이 6, 그다음 더스트가 4. 섬유는 우리 일정에는 더스트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 해보시면 6대 4, 7대 3 이렇게 해요. 칩이 많으면은 배수가 잘 되어 이시가 관리 용이하며 배지가 과습적이면 적어진다. 칩이 함량이 7, 80% 되면은 높으면은 배진의 함수량이 안정되면 이거는 제가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는 옛날에는 스페가 많이 날 때는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배양액도 좀 아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요거 잊어버려요. 그냥 머릿속에 칩의 함량이 많으면은 좀 용이하다, 물 빠짐 좋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급액체를 보게 되면 수분 함량은 세력을 좋게 만들 때는 영양 생장을 유도하려면 수분 함량을 높게 하고 제가 쭉 그냥 여기서 하고 25분까지 안 쉬고 갈까요? 아니면 5분 쉬고 40분까지 어떻게 5분 쉴까요? 25분. 5분 그러면은 지금 30분까지 갈게요 그냥 여기서. 예. 그럼 밥 빨리 먹자고요? 보면은 우리가 영양 생장을 유도할 때는 이시를 낮게 하는데 이시 낮게라는 게 뭐예요? 여기다 말하는 건 다 뭐예요 지금? 수분 함량 이거 전부 다 앞에 1번, 2번, 3번이 1번, 2번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 거라는 거예요. 1번, 2번 뭐예요? 배지의 함수율을 높이고 이시를 낮게 하는 것들. 그럼 어떻게 해요? 1의 금함량은 영양생을 낮게 하면 2의 금함량은 적게 하고 소량 다혈을 핀다. 또 소량 다혈을 하지만요. 다량 다혈도 있어요. 언제? 강광기 때는 다량 다혈을 해요. 지금같이 약광기에서는 약광기 때 소량 다혈하고 일반적인 날씨는 소량 다혈을 하지만 아주 광기가 할 땐 다량 다혈 전력을 피기도 해요. 첫 급액 시간은 일추로 빨리 물 주면은 이시가 낮고 함수율은 높게 되고요. 급액 시간은 길게 늘릴수록 더 그 이시는 낮고 수분 함량은 높아진다. 그럼 요 시기는 그리고 야간 배제의 수분 감소. 예를 들어 밤에 수분 함소가 적게 감소되면은 영양 생장이 되고요. 생장이 되면은 수분 함량을 높고 그다음 수분 함량을 낮게 하고 이시를 높게 해야 되는데 일회 급액량은 많게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물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200을 준다, 300을 준다면 100씩 3번 주라는 얘기고 얘는 150씩 2번 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출을 후에 늦게 물을 주고 지금 어떻게 몇 시에 물 준다고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물이 들어가요. 첫물이. 그러면은 지금 왜 9시 반에 10시 물을 줘요? 함수율을 낮추고 이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배액이 늦게 나와요? 빨리 나와요? 늦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일몰 전 빨리 끊는다. 또 급액 종료 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근권 함수를 낮추려면 어때요? 오늘 2시에 물을 끊었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배지 함수율이 야간 함수율이 한 55%가 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50% 낮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시에서 1시 반으로 당겨야 되죠. 얘들은. 그 다음에 야간 배치 수분은 감소를 많이 하게. 그래서 이거 사실은 야간 수분 배치 감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거예요. 난방이에요. 난방 많이 하면요 생식을 유도가 돼요. 근데 난방 많이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하나를 잠깐만 아이씨 안 갖고 왔네. 잠깐만 제가 USB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카톡 보냈죠? 오분간 시간에 내 여기도 저장을 안 하고 엉뚱한 데서 하는 엉뚱한 데서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안면 배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쪽 충청도 지역에서는 제가 요새 최근에 다시 이제 안면 배지가 슬쩍 늘어나고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형 농장들이 생기면서 이제 재배 안정성에 관련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하나 안면 배지하고 코이어 배지하고 그러면 누가 난방비가 좀 더 들어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코이어 더 들어가죠. 코이어가 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영양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은 생식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야간 난방을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평가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안면 배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배드 충전식 방식인데 요즘 거의 안 쓰지만요. 그냥 보고만 이것들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부여 지역 가면 논산 지역 가면은 논산이 있는 수경 재배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배지 형태가 아직 자로 변식으로 안 되고 거터가 이제 문제가 이제 거터가 자로로 갈 수 없는 거터 방식 풍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앞면을 누드로 사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렇게 자로로 똑같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것들요. 지금은 코이어 배지 우리 자로 배지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안면적 시스템 보게 되면은 똑같죠. 드리퍼 여기다가 꼽아서 가고 보여드리고 배양의 AB 통해서 FB 혼합관에 들어가서 여기다 용수랑 들어가서 홍미하든지 들어가게 되죠. 예? 물이 물이 나는 거 말하는 아니요. 옆으로 물이 어떻게 되건 이랑 물 빠진 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예.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안면 재배 같은 경우는 그 네덜란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가장 안면 재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이어 배지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코이어 원래 안면하다 코이어로 많이 바뀌어왔는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코이어 배지가 안면 배지가 뭐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우리 이쪽 사업 하시거나 다른 우리 한국 사람 평균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은 뭘 사는 건 안 아까운데 돈 주고 버리는 건 아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드웨어로 내가 컴퓨터를 사거나 뭐 건물을 짓는 건 안 아까운데 그 건물이나 설계를 할 때 그 내 편에서 조언해주고 이 지식을 알려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공급받아서 내가 내 온실을 내 환경에 맞게 내 예산에 맞게 조언해 준 서비스들. 그냥 흔히 말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걸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이어 배지로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면이 이제 그 일반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논에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논에 버리려면 또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려. 왜냐면 우리가 그 배지 교체 시기가 7, 8월 달인데 우리가 논에다가 버리려고 하면 논은 최소한 봄에 버리거나 아니면 그 모내기 전에 버리거나 로타리 칠 때 아니면 가을 수확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봄까지 쌓아 놓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앞면을 사용하지 않고 코이어로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코이어 배지는 버릴 때 돈이 안 들거든요. 앞면은 버릴 때 돈 들고. 일거리도 마음이 무거운 거니까. 아니요. 무게는 오히려 앞면이 더 가벼워요. 앞면이 훨씬 가볍죠. 왜냐면 15리터가 500g이 600g인데 코이어 배지는 빼짝 말라도 1.8kg예요. 훨씬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3,000평에 안면 배지 쓰고 버리려면 비용이 얼마? 아 버리는데 한 3,400 정도로. 많이 들긴 근데 많이 들죠. 근데 경비 들어볼게요. 1헥타 정도 토마토 운영하려면은 보통 인건비랑 다 난방비랑 5억 정도. 그러니까 감가 빼고 한 4억 들거든요. 4억에서 400 뭐. 사실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버리는 비용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배지 사는 비용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배지 살 때도 좀 비싸잖아요. 코이어보다 안면. 요새 거의 차이 없어졌어요. 네. 요새 앞면 배지가 아까 그 높은 배지가 3,8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올랐을지도 몰라 이제 그 환율 때문에. 근데 그 일반적인 15cm 폭이 넓은 배지는 제가 알기로 3,000원 초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코이어 배지도 요새 질 좋은 거는 3,000원 초반대 줘야 하거든요. 큰 차이는 지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프리카가 이제 컨설팅을 이 관능하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로단이 여기서 그로단이 써 있잖아요. 이 그로단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로단은 앞면을 팔 때 컨설팅을 붙여줘요. 예, 앞면 사용법에 대한 컨설팅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용 컨설팅이 처음 이제 앞면 재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선배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포항제철에 있다가 포항제철에서 있다가 그분이 이제 농생물학과를 나왔는데 호철 회장이 야 농대 출신을 다 나와 해갖고 광양 쫓겨났다기보다 글로 사출돼서 광양 온실을 맡아서 우정하다가 이제 그로단을 알게 돼서 유럽 가서 교육받고 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 컨설팅이 시작됐거든요. 처음 시작된 게. 그래서 지금 시설 규모가 좀 큰 집이나 큰 데서 이제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단 상토에서 육묘한별을 통신하는 것부터 뿌리 발달이 보세요. 요거 상토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뿌리 발달이 나쁘고 이유는 상토는 보수성이 좋고 앞면이 약하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물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상토에다가 앞면에다가 상토를 박았어. 그럼 어디로 갈까 물? 앞면으로 하고 어디로 앞면에 물이 어디로 다 몰릴까요? 어디 함수를 제일 높을까? 내가 상토에서 그러니까 그 셀로 큐브 융료를 했어요. 상토죠. 이걸 내가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면에 물이 많을까요? 상토에 물이 많을까요? 앞면. 상토에 많죠. 제가 했잖아요. 대적이 성. 이거 뒤에서 다른 얘기죠. 이건 조금 다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뒤에서 얘기고 이거 뭐냐면 상토로 보이는 이건 좀 얘기고 일단은 물이 상토로 보여요.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상토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토가 어때요? 계속 상토 주변이 습해요, 건조해요. 습하면 어떻게 해요? 습하면 뿌리가 발달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냥 다 상토에 다시 그냥 상토 박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관리를 잘해요. 대신에 받고 그 드리퍼를 최대한 멀리 갖다 놔요. 네, 최대한 멀리. 그러면은 앞면과 상토의 성질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한 앞면의 부분이 상토로 보인다. 상토가 습해지죠. 그러니까 배지가 습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면이 건조해져도 앞면에 뿌리가 상하거나 뿌리가 발달하지 않다. 그럼 뭐냐면은 물이 다 상토 주변으로 간다는 거죠. 앞면으로 가지 않고. 아까 제가 앞면에서 큐브 융료한 걸 땅에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흙에 만들면 다 말라 죽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상토로 물이 쏠리기 때문에 습해가 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얘기하는데 8월달 우리가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상토가 배제하면서 스며들어 버리더라고요. 사라져 버려요. 그다음 상토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과습과 건조가 발생해서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요. 그 뒤에 설명 더 드릴게요. 그다음 건조와 과습과 건조 발생하지 초기 정식 쪽에 충분히 관수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일반 상토에서 육묘에서 정식하면 뿌리 발달에 좋지 않으며 가급적이면 일반 상토에 육묘하지 말고 육면 안면을 사용한 거 좋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죠. 그건 맞는 얘기죠. 좋은지는 알아 우리도. 근데 실제로는 행동을 못해요. 했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보면은 우리가 가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가정식이 가식이라고 하고 가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정식이 뭐냐 이제 그 셀에서 보면은 요만한 손가락만한 데서 키워요. 거기서 220공짜리에서 키우는데 220공에서는 요만한 손가락만한 데서 키우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의 2주 정도 키우고 나면 이걸 갖다가 그 큐브라고 하는 10cm 또는 15 곱하기 10cm 같은 큰 포트에다 심어요.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가정식을 하고 나서 큐브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큐브의 뿌리를 완전 정착시키고 생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뿌리를 돌려요. 그 다음에 가정식을 하는 방법은 앞면 배지 정식 사이에 큐브를 놓고 큐브에 정식을 꽂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지에 배지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비닐 있잖아요. 여기다 큐브를 갖다 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큐브 넣고 여기다가 셀에서 온 것을 여기다 키우게 되면은 여기 비닐이 있잖아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죠. 그럼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속 돌겠죠. 뿌리가 짱짱해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앞면 배지의 정식구 사이에 큐브를 놓고 큐브에 점접표를 꼽아놓죠. 가정식하는 기간은 시기 및 작물 상태에 따르고 어린 묘를 가져올수록 가정식 기간이 길어진다. 예를 들어 2주짜리 가져온 사람보다 3주짜리 가져온 사람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큐브 아래에 큐브가 충분히 들고 새순이 자라기까지 하나방의 꽃이 50에서 100% 개화할 때 정식한다. 기본적으로 5일에서 10일 정도 경과하면 정식한다. 생식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리겠다가 정식의 경우에는 저 오래 뒤에 정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들기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8월달에 광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보통 우리가 꽃이 보이면 정식을 해요. 꽃이 보이면.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8월 27일이에요. 지금 심어놨죠. 15cm짜리 15 곱하기 10에다 심어놨어요. 여기 정식구죠. 여기 보여요. 정식구죠. 비닐 위에 올려놨죠. 뿌리 안 내려가요. 뿌리가 어떻게 해요? 돌고 있죠. 그 다음에 8월 29일이니까 어때요? 더 돌았죠. 8월 3일, 9월 9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꽃이 살짝 보이려고 할 때쯤에 뿌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쩔었죠. 이걸 여기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해할게. 제가 정식하고 물을 갖다가 시간당 한 번씩 계속 준다고 했죠. 이때는 낮에. 네. 왜 줬을까요? 이게 지금 요 뿌리가 지금 여기 안 붙어 있잖아요. 그냥 붙게 하려고 이게 얘가 이렇게 물을 계속 주게 되면은 물 따라 뿌리가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가식이고 여기다 올려놓은 게 정식이 되는데 뭘 갖다 하는데 여기서 어려웠어요. 저기 안면 큐브인가요? 안면 큐브에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코이어 배지 하신 분들도 코이어 배지 하신 분들 있잖아요. 코이어 하는 분들도 안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코이어 배지를 하는데 큐브는 안면을 쓰세요 주로. 아 코리아 배지. 네 하고 앞면에서 앞면 가식을 한 다음에 뷰를. 거기서 정식을 큐브에 그 뭐죠 배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도 젖나요?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거꾸로는 안 될 텐데 반대인데요. 만약에 거꾸로 앞면이 밑에 있고 큐브가 위에 있으니까 코이어가 위에 있으면 물을 어떻게 아래도 위로 뺏기죠. 잘 안 붙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앞면이 코이어보다 물을 많이 뺏기잖아. 잘 뺏기죠.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때요? 물을 주면 물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겠죠. 얘들은. 이렇게 하는 데가 많나요? 무진장 쪽이 많고요. 옛날에 이제 대형 농장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팜팜이나 우든 뭐 이런 데 많이 했다가 요즘에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사라졌어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거. 어렵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15일에서 20일 된 걸 여기다 옮겨놔야 되거든요. 내가 45일짜리면 바로 심어야 되는데 여기 20일이 되면 여기서 며칠 키워야 돼요? 20일 이상 키워야 되죠. 그러면 내가 농약도 계속 줘야 되고 환기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20일을 뭘 그렇게 하니? 차라리 토마토나 오이를 열을 뒀다.
그리고 나서 차라리 그냥 여기다 파묻고 심을래 이렇게 가버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청소를 그러니까 온실의 정리를 빨리 해야 돼. 일찍 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더 일찍 해야 되겠죠. 가식하려면. 그래서 지금도 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주로 어디서 하냐면은 저기서 많이 합니다. 무한지난 장수 같이 6월 말 7월 초에 정식을 해서 여름을 통과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 할까 그거를? 일단은 난방비가 그 시기에 안 들어가요. 두 번째가 여름을 통과하려니까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뿌리를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무진장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일부 대형 농장들에도 하는데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재배사들이 되게 싫어해 이렇게 하는 거. 그쪽은 좀 덜 덥나요? 여름에 정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1.5도에서 2도 차이 평균 온도 낮아요. 밤에가 낮아요. 근데 1.5도에서 2도 차이가 작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얘기를 할 때 2도가 높으면 뭐 인류가 멸망하냐 말하는데 제가 식물 크는 거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김제와 장수가 평균 온도가 1.5도, 2도 차이 나는데 작형이 완전 다른 작형이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에서 높고 낮은 것만. 부여랑 성형 정도 차이 나요? 에이 그렇게 안 나요. 그래요? 왜 그렇게 나면 생각하는 건가? 청남하고 부여하고 작형이 달라는데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저 얼마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저기 무진장은 고원이에요. 뭐냐면 800인데 이게 평야예요. 이게 청양은 저 400, 500에 없죠. 노즐 칠 때가 다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산이 많아서 죽겠네. 무진장은 고원이라고 합니다. 진안 고원 이렇게. 저는 그냥 노리는 데가 400m가 그냥 예, 있더라고요. 예. 진안 고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거기는 기본이 네, 기본이 400에서 800 꽂을 평야가 있어요. 그냥 400이 그렇다. 예, 400이고 800까지 있고 800이 제일 높은 데고요. 여기가 눈이 많이 와요. 아 그래도 요즘은 거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네, 제일 많이 벌어요. 요즘 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무진장 좀 그랬다가 한 몇 년 사이 다 이제 무진장에다 온실 지으려고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8, 9, 10월이 갈수록 더워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라, 걸로 올라가야죠. 그리고 가정식구의 이제 급여량인데 보게 되면은 급여량이 0.5에서 1리터, 2리터 정도. 그러면 100ml면 얼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0.5에서 2리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폭이다 이게 제곱미터당 2.5주씩거든요. 그러면 물 얼마큼 주는 거예요? 아무리 못 줘도 2번에서 3번 또는 얼마죠? 2리터가 되면 한 7, 8번 주는 거죠. 이거는 정식하고 나서 돼요. 가정식 후 급여 관리를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주느냐? 마를까봐 그래요. 이게 큐브가 작죠?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도 이때는 우리가 물을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일회 급량을 50에서 250에 되는데요. 일회 급여량에는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는 180에 200 정도 돼서 이제 일단은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급여 개시는 뭐 일단은 10 곱하기 6.5cm가 650이고요. 이게 보통 300에서 400g 정도인데 그러니까 함수율이 얘가 채우게 되면은 한 800g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제 어차피 600g까지 올라가요. 600까지 무게가. 그럼 여기서 350에서 400g 정도 함수율이 50% 정도 떨어질 때까지 60% 떨어질 때까지 그때 기준을 한다. 그리고 큐브의 정오시 함수율은 70에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짜리고요. 그리고 영양탄장은 물 주는 시기예요. 350에서 360g 물을 주고 생식으로 돌릴 때는 290에서 300 반 정도 돌릴 때 우리가 이게 650ml 있잖아요. 앞면은 기본적으로 배질 무게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650g은 수분이 100%다. 100% 있을 수가 없죠. 300g 얼마요? 325g이 얼마요? 50%다 이게. 코이어는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코이어 무게 빼는데 앞면은 우리가 무게를 무시하고 그냥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앞면 15리터인데 50%야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지 무게 500g을 빼지 않고 그냥 그러면 7.5kg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냥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건 아닌데 현장에서 쓰는 용어는 그냥 50% 우리가 함수율 여기서 말할 때도 함수율 50%라는 얘기는 코이어 앞면 배지에서는 그냥 배지 무게의 볼륨의 절반이면은 50% 절반에 70%면 7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50이니까 350에서 600이라는 얘기는 살짝 얼마요? 한 60% 되는 거고 얘가 290, 310이라는 얘기는
45에서 50% 초반 정도 되는 거죠, 얘들아. 네. 25도. 토마토 기지긴 하지만 급액식 얼마예요? 높죠?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급액은 3.0, 3.5인데 QVC예요. 그러니까 배진H라고 보면 돼요. 근권이C가 한 7까지 올라가죠. 말기에 가면. 왜 7까지 왜 올릴까요? 제가 실험 그 전에 제가 장기 육묘하느라고 2하방, 3하방 계열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유럽에서는요, 묘가 토마토 묘가 이만해요. 두 줄기 이만해요. 꽃이 3개가 펴있어요. 하나, 둘, 3개 들어가요. 착고가 된 상태로 심어놓으면은 한 달 있으면 수확이 돼요. 그런 묘를 팔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씨가 높아야 돼요. 왜 이 씨가 높아야 될까요? 키를 크면 안 되겠죠. 이 씨가 높아야 키가 덜 커져. 우리 최대 관건이 보면 큐브 연구에서 제일 관건 중에 하나가 키를 작게 만들잖아요. 왜냐면은 여기다 요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방식이거든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저기 사업계획서 저기 응모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유럽은 묘를 이게 아니라 이 상태로 갖고 와요. 요 상태로. 요 상태로 갖고 와요. 왜 우리나라는 왜안 그래? 유묘장 시설이 안 돼 있죠. 많이 되는. 네, 유묘장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묘값도 비싼데 왜냐면 사마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심어놓고 나서 한두 달 있으면 수확이 되는데 우리는 심어놓고 2달 이상 있잖아 묘가 수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큰 묘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추세는 설비가 온실이 비싸요. 그러면은 재배 기간은 똑같이 11개월 하고 한 달 정비 기간이 있다고 치면은 나는 수확 기간을 늘려야 돼요. 재배 기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요건 지금 재배 기간이 늘었어요, 수확 기간이 늘었어요. 재배 기간만 늘어도 수확 기간 짧아졌죠. 그래서 큐브 육묘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큐브 육묘의 단점이 이거예요. 만약에 유럽같이 묘를 큐브에서 갖고 온다면 다 큐브 육묘를 하겠죠. 큐브 묘를 심어버리겠죠. 앞으로 이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갈 걸로 보고 있는 게 뭐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런 온실에 그 저명만수실에서 그리고 설비가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 묘차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이만한 걸 운반을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이런 운반용 전용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 투자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게 뭐냐면은 이 큰 묘를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미래에 그럴 것인 건데 한번 우리가 키우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헌상으로라든가 견학 가서 봤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이런 묘를 키워보면은 재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이제 파악이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재밌던 거 하나가 여기 보면 함수를 50%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꽃이 안 나오고 키를 더 작게 하려면 배질 건조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야씨 그러면은 50%가 아니라 40%까지 떨어뜨려야지 하고 배질 떨어뜨려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시대는 경제 아니죠. 물을 주려면 다시 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쓰러져요. 이게 가벼우니까 떠갖고. 그래서 얘네가 그래서 이 씨를 극단적으로 높이고 물량은 50% 이상을 맞췄던 거보다 예를 들어 소소한 거지만 이 책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이걸 살짝 바꿔서 차라리 더 키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함수율을 줄여야지 했더니 함수율을 낮춰버리니까 이제 돼지가 이렇게 떠서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런 경험을 해서 제가 좋은 논문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이면은 좀 좋은 논문지에 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낮은 수준의 논문지에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 사마방묘를 만들어서 재배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묘를 만들어 주시다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큐브 공급은 3.0, 3.5로 공급하는데 되게 높게 공급해요. 그다음에 근권이신 더 높죠. 큐브 사용을 보게 되면은 얘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6.5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배지고요. 듀얼 큐브라고 해서 15cm짜리가 있어요. 길이가. 얘는 볼륨이 1.5배가 더 크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요걸 사용하다가 이제 듀얼 큐브로 바뀌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한 포기를 일단은 듀얼 큐브는 두 포기를 심는 거고 두 포기를 묘를 심는 거 만드는 거고 얘는 한 포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두 포기를 해야 얘가 양쪽이 규정이 맞아서 덜 쓰러지더라고요. 한 포기만 심으면 더 잘 쓰러지고 그다음에 묘가 두 배가 묘가 볼륨이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묘를 더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함수를 최대 함수량은 73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피는 이게 975에서 거의 10m가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75%까지밖에 함수율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50%라고 하면 얼마예요? 얘 같은 경우는 370g.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한 250g 정도 되겠죠. 아니, 이거 아니라 330g. 요거 따지면 요거 따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리터다 그러면은요, 10리터를 물이 다 안 차 어차피. 그렇지만 우리는 10리터에 시작하는데 함수율이 만약에 7kg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70% 함수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물이 포화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지의 볼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의 중요성은 배수, 배청수 또 하나가 이거 큐브 있잖아요. 요거는 드리퍼 꼽으면은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처음에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큐브에다가 이거 드리퍼 박아놓잖아요. 물 안 차요. 수직으로 해도 구멍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큐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드리퍼를 딱 꼽아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하나도 안 젖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담궈야 돼. 담궈야 되죠. 전부 담거나 아니면 고압으로 하나씩 물을 처음에 줘요. 그러고 나서 드리퍼를 꼽으면은 그 다음부터 퍼져요.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배사들이 싫어해. 이 큐빙 모양 거.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요. 어떤 것이 발전하려면 이 산업 내에서 손해본,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큐빙을 할 때 육묘 사장이 내가 보니까 트레이 육묘할 때보다 돈 더 버는 것 같다고 하겠죠. 근데 재배사 입장에서 나는 어차피 월급쟁인데 큐브 육묘를 이렇게 해오면 난 되게 싫어. 그런데 육묘를 해갖고 와. 그러면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도 야 큐브 육묘를 했더니 큐브 육묘를 갖고 왔더니 묘값은 다른 묘는 하나에 1,000원인데 얘는 묘값이 하나에 3,000원이야. 근데 봤더니 수확량이 2,000원 묘를 더 줬어도 3화방을 더 따먹어서 하나방당 1,200원 따지면은 3화방당 3,600원을 벌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한 1,100원, 1,200원을 벌 수 있어. 그리고 직원들도 좋아해. 그러면은 하겠죠. 근데 여기다 하나 빠진 게 누가 빠졌어요 지금? 육묘장이 빠졌어 지금. 육묘장이 지금 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또 하나가 큐빙을 왜 사주고 있어? 지금 상태에 왜 빠졌어요? 육묘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싫은 거예요? 재배사가 싫은 거죠 지금은. 그래서 육묘장이 있다 돼야 재배사들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 지금 하다가 사라졌던 이유가 지금. 그리고 여기는 장수가 무진장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제하고 무진장은 구조가 좀 다른 게 무진장은요 그 기업형 농장들이 많고요. 무진장은 그 개인 농들인데 보통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하는 개인 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배사이자 사장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에너지 값 적게 들고요. 포수의 중요성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포수를 하고 포수는 유럽계는 3.0, 4.0 보통 노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포수를 높게 놔요. 2.0, 2.5가 아니라 3.0, 3.5. 오이도 2.5, 3.0. 오이가 2.0, 2.5로 공급을 하는데 포수할 때는 그보다 높게 3.0 정도. 그다음에 토마토는 2.5, 3.0이니까 3.0, 3.5 정도로 높게 우리가 포수를 해요. 왜? 물을 안 먹으니까 식물이. 물을 안 먹을 때는 근권이씨가 원래 3.0에서 4.0 사이가 오이 토마토는 좋아하고 2.5에서 3.5 사이를 오이가 좋아하니 차라리 처음부터 높게 놓고선 해야 뿌리가 좋아하는 이 씨를 갖다 맞춰놓은 것들이 돼요. 네. 광량은 계절에 따라 광의 낮은 계절은 더 높게, 그다음에 광의 높은 계절은 조금 3.0. 그래서 겨울에는 더 높게 놓는다. 포수용 배양액은 pH는 처음 나올 때는 안면은 뭐 약할리급 하는데요. 뭐 좀 낮게 놀아봤는데 별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5.0부터 7.0까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고요. 호소 시간은 48시간 이전 하시고 최소한 호소하고 6시간 이상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골고루 퍼지고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8월 달에는요 48시간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물이 안 뜨거, 온도가 안 떨어져. 그래갖고 심으면서 바로 그러니까 심기 전에 포수하고 물을 계속 줘서 온도를 떨어뜨려갖고 포수하면 함수율이 100%겠네요. 포사에도 안 되죠. 구멍 뚫면서 쭉 빠지죠. 70%, 80%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함수율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배지의 볼륨 갖고 얘기해요. 안면 같은 경우 배지의 볼륨이 다음에 그냥 가요.
그다음에 반면에 저 코이어 배지는 우리가 무게를 빼는 이유가요. 우리가 20m 배지잖아요. 20m를 치는데 배지 무게가 2kg야. 그러면 18L 갖고 얘기해요. 안면은 500g밖에 안 되니까 무시해. 그냥 그 500g 먹고 떨어져 딱 하는데 코이어 배지는 거의 1.8kg, 2kg 가까이 되니까 20m의 코이어 배지다 그러면은 2kg 뺀 18L를 갖다 우리 갖고 계산해 거고요. 그다음에 배지가 찢어 있으면은 폐를 받고 그것만 배양을 넣는다. 또 전자피는 최대한 얇게 한다. 빠지지 않는 범위네요. 그래야 넓게 퍼져요. 그리고 큐브 용료가 좋은 게 하나가 볼게요. 여기가 6.5cm가 돼요. 밑에가 있어요. 드리퍼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금불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퍼지는데 여기다 드리퍼를 꽂게 되면은 이렇게 퍼져요. 누가 더 넓게 퍼져요? 여기가 더 넓게 해져요. 큐브 용료의 장점이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물이 좀 더 골고루 퍼진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육묘장에도 좀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돈만 충분하면 이쪽에도 할 수 있다. 뭐 투자하겠다. 근데 돈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묘 하나에 3,000원, 5,000원 줄까? 대형 농장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육묘장 건축 비용이요. 1헥타에 제가 대충 따져봐서 검토를 해봤더니 45억에서 50억 정도. 조명가스 때문에. 저명 가져가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비싸요. 그래도 비싸요. 예. 그러니까. 차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 날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실어주는 이렇게 뭐죠 회수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다 하려면 비싸죠. 그래서 차도 보세요. 다 개조해야 되죠. 뭐 그 안에 그거를 쓰러뜨리지 않게 하려면 다 개조해야 되죠. 표는 그 트레이 육면 이렇게 박스에 담으면 되잖아요. 얘는 이만하면 어떻게 싣고 올 거예요? 그래. 예, 어떻게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차가 또 있어야 되고 한 번에 실을 수량이 적죠.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5톤짜리로 해서 윙카로 해서 내가 1헥타 하는데 이 윙카 한 개면 됐는데 지금은 2헥타 하려면은 윙카가 서너 번 와야 되죠. 그런 문제죠. 하여튼 미래는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벌써 제가 그 실험 마지막 한 게가 2010년대 초반에 했는데 아직까지 10여 년이 흘렀는데다 진행이 안 되던 거 보면은 이게 좀 하여튼 뭐 경제성 문제니까. 네. 우리가 정식은 24시간 48시간 전에 배액골을 뚫는다. 그래서 배액골을 일찍 뚫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저기 뭐야 그 물이 충분히 빠져야 습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배지 중에서 가장 낮은 곳 한 군데만 뚫는다. 그래서 행인배지의 경우 좌우가 낮으므로 좌우 두 군데를 뚫는다. 얘는 물 빠짐 좋을 때 얘기고요. 얘는 먹으면 점적관으로부터 가능한 먼 곳에 두세 군데를 만들었다. 수직 위치 배지 및 아랫부분 1cm, 배지 위산 배지 위 바닥 위로 3cm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니은자로 꺾어 꺾는다고 적혀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면 기준이에요. 그럼 코이어 배지는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더 크게 뚫는다. 이거 안면 기준. 안면 기준이에요. 코이어 배지는 더 크게 뚫어요. 배액구들은 점적핀이 들어가 있을 경우 배액구가 점적핀이 들어있을 경우 그 배액이 진행 동안 배지 안에 배양하기 쉽기 때문에 배양 위치가 서서히 낮아지고 점적핀이 바로 아래에 있으면 배지 안에 배양을 싣지 못하고 공급 배양이 그대로 배양된다. 그래서 점적핀을 얘가 점적핀 여기다 꽂게 되면 어떻게 난다? 배액이 더 높게 나오죠. 왜? 식물이 물을 빨아먹고 약물을 빨아먹고 이렇게 빠져나가죠. 점적핀 밑에 배액구를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물이 그대로 나온다. 들어간 물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배액구를 점적핀과 배액구는 멀리 한다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이 차이에요. 이 얘기는 점적핀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이시가 낮죠. 이 얘기는 식물이 물을 먹지 못하고 통과한다는 얘기죠. 멀리 하면은 식물이 물을 먹고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사이다 뚫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뚫을 수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 보세요. 모서리 뚫어놨죠. 여기 모서리 바닥에다 크게 뚫어놨죠.
보통 우리 한 군데 뚫을 때는 여기 한 군데 뚫을 때는요 9배의 끄트머리에 이 모서리를 뚫어요. 바닥까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뚫게 되면은 이제 크게 뚫어놨잖아요. 근데 코옆에 이렇게 못 뚫어. 왜 못 뚫을까 이렇게? 새요, 맞아, 새요. 얘는 뭐라고 하지? 이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코여배지는 이렇게 뚫으면 새고요. 그래서 끄트머리에다 칼로 이렇게 찢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모서리 끄트머리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식은 미라방이 완전히 개화 후에 실시하는데 이건 큐브 육묘의 경우 이제 왜냐면 큐브는 자체가 이미 뿌리가 발달된 상태예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났네. 개화 전 정식하면 세력이 넘어가고 세력 영향이 강해져요.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유럽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큐브육묘를 저희 교수님이 하시거든요. 바뀌었어. 혹시 피기 전에 피고 나서 할까 피기 전에 할까 지금? 피기 전에. 왜 피기 전에 할까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꽃이 피고 큐브를 올려버리면 뿌리가 내려요 안 내려? 잘 안 내려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어요. 어린묘로 일종의 이제 살짝 어린묘들이죠, 얘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지는 방식들은 이제 계속 늘어나겠구나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식사를 할게요. 네.